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콧대보다는 콧구멍. 강아지들도 쌍꺼풀 수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저희 동물들의 성형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고 많이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동물들의 성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 곳이 치료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처럼 이제 미용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에는 성형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의 종류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표적으로는 뭐 눈이나 코나 이런 쪽을 제일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콧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하죠. 저도 사실 코끝 조금만 분필 이렇게 약간만 올리면 좀 좋을 것 좀 더, 같은데 그렇죠.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콧대보다는 콧구멍, 실제로 이제 콧구멍이 좁아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단두종이라고 해서 이런 짧은 코를 한 형태인 애들이 콧구멍 자체가 되게 좁아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이들의 코의 옆쪽을 이제 세모 모양, 웨지 모양으로 이제 절개를 해주게 됩니다. 빈 공간을 들어 올려주게 되면 이제 구조적으로 구멍이 확장이 되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숨을 한번 쉬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 양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숨 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형 수술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빨래집게 같은 걸로 접어서 이렇게 좁은 틈으로 숨을 쉬면은 아무래도 이게 들어올 때 압력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폐가 숨 쉴 때마다 조금씩 다쳐요. 폐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폐가 나중에 이제 딱딱해져서 폐 쪽에 이제 압력이나 이런 게 높아지게 되는 그런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폐를 이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할 수가 있고 콧구멍이 되게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숨이 굉장히 엄청 크시네요.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는 이 아이가 콧구멍이 작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병원에 오면 이제 수의사들이 얼굴만 딱 봐도 아 얘는 코가 좁고 그럼 보호자한테 먼저 물어봐요. 얘 숨 쉴 때 혹시 소리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나요? 이런 걸 여쭤보기도 하고 보호자분들이 먼저 캐치한다기보다는 동물병원에 처음 와서 수의사들이 보면 아 이 녀석은 코가 너무 좁구나라고 해서 먼저 사실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죠. 코 수술 나왔으면 눈 나와야죠. 쌍꺼풀 수술. 근데 제가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도 한 5년 이상 됐는데 저도 그죠? 5년 동안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쌍수 하셨어요? 너무 예쁘니까. 여기서 이제 양심 선언 한번 하자면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100% 자연산이고 조상 중에 아랍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강아지들도 쌍꺼풀 수술 하잖아요. 네.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혹은 주름이 너무 많이 져서 이 눈꺼풀이 안쪽으로 파묻히는 이제 안검 내반증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눈을 이제 피부를 도려내줘서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주게 되면 눈을 이제 똑바로 뜰 수가 있는 거죠. 눈꺼풀이 말려 들어가면 어떤 게 힘드냐면은 애들이 눈썹이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아는 털이 눈을 계속 찌르고 그럼 그 찔린 눈이 아프고 각막에 우리 상처가 나서 나중에 거기가 이제 상처 조직으로 덮이고 이렇게 되면 눈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력 자체도 굉장히 이제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에서 일단 해방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시력이나 이런 손상을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로 많이 걸리는 이제 동물은 샤페이 일단 첫 번째죠. 우리가 샤페이는 사실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좋은 샤페이라고 많이 하니까 눈꺼풀 주름도 너무 많아서 이게 말려 들어가서 계속 눈을 찔러요. 그래서 샤페이들 중에서는 정말 눈 쪽이 성한 편이 잘 없고 다들 아파하고 맨날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단두종들 우리 얼굴에 주름이 많은 뭐 잉글리시 불독이라든지 뭐 퍼그라든지 패키니즈나 시추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눈, 코 했으니까 또 다른 것도 이제 되게 많죠. 이제 요새는 또 피부 케어를 많이 받으러 가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린 이제 뭐 샤페이처럼 이렇게 안면에 주름이 있어서 그게 이제 피부 사이에 계속 상처가 생기거나 이 안면 주름 피부 때문에 눈을 찌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과 더불어서 이제 안면 주름도 좀 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피부 주름이 너무 과도하게 형성이 된 경우에는 소변 나가야 되는 생식기를 피부에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접혀 있는 것도 똑같아요. 남는 피부를 절개를 해주고 그만큼 당겨서 생식기를 밖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생식기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는 수컷 고양이를 아무래도 제일 많이 접하게 되죠. 네, 일단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방광염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방광에 그 미세 플러그 같이 막 좋지 못한 떡진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보통 생식기가 크다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변과 함께 나가는데 수컷 고양이 생식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정말 좁아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히게 되는 보통 뭐 하부 요록의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뇨기 계통이 폐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방광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배뇨곤란이라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자 크기가 작아진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는데도 계속 들락날락 거린다거나 자세를 잡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길어진다. 이제 그런 배뇨곤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와서 이제 초음파를 확인해 보면 원래 이제 방광이 있고 오줌이 차 있으면 초음파상에서 액체는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초음파를 대보면 은하수가 펼쳐져 있어요. 실제로 요도에 막혀 있게 되면 출구가 막히게 되니까 배뇨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주게 되죠.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약물 반응이나 어떤 카테터 장착으로 시도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될 경우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성형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컷 생식기가 이제 처음엔 좀 넓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 보통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생식기 나오기 직전, 오줌 싸기 직전에 그 찌꺼기들이 막 치약처럼 쌓여서 결국에는 소변을 못 보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식기 자체를 사실은 없애주고 이 요도를 넓게 펴서 마치 암컷의 생식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생식기를 제거를 하고 오줌이 나오는 길을 성형시켜 준다고 해서 요도루 조영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귀를 자르거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도 봤는데 이거는 무료 목적이 아닌가요? 이게 사실 정말 뭐랄까요 성형에 가까운 정말 목적 자체가 그런 것 같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하는 성형 수술이랑 같은 목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견종이 뭐 이런 걸 하나요? 단이, 단미 이런. 보통은 이제 도베르만이라고 하면 이제 뾰족한 귀 이렇게 딱 예, 서는 거. 예. 그걸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SNS 같은데 보게 되더라도 웨이시코기가 여러 마리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다 이제 꼬리가 짧거든요. 맞아요. 네. 거의 조금. 꼬리가 이제 긴 웨이시코기를 떠올리지 않아요. 아예 꼬리가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예전에는 그런 수술을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도베르만 같은 경우도 이제 단미를 하는데 한 손가락 길이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자르긴 하죠. 도베르만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사람이 같이 사육하고 지냈던 목적은 번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경비용으로 내 재산을 지키고 내 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경비견의 목적을 우리가 키울 때는 꼬리를 잘라서 외부 침입자들한테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약에 꼬리를 살랑살랑 하고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베르만 안 무서워하겠죠. 얘는 안 물겠네. 얘는 나를 반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강아지들이 귀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약간 경계 상태일 때 귀를 뾰족하게 있어요. 그리고 싸우기 전에 귀를 이렇게 뒤로 눕히기도 하고 그래서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인상 자체도 사실 귀가 이렇게 덮여 있으면 귀엽기도 하니까 침입자들이 덜 무서워하고 웰시코기 같은 경우는 또 원래 타고난 거는 목양견이라고 해서 좀 양떼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양들이 보면 막 수천 마리들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웰시코기가 꼬리가 길면은 그 꼬리를 양한테 밟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꼬리를 다치고 이런 게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단미를 하고 꼬리를 짧게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양을 치시는 분이라면은 단미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납득을 할 수도 있고 도베르만을 키운 이유는 내가 경비를 하기 위해서야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요즘 그렇진 않죠. 우리가 반려동물로 내 가족으로 사실 맞이를 하는 거니까 가족의 꼬리를 자르고 귀를 자른다 그거는 조금 속상한 일이긴 하죠. 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성형 수술에 준하는 처치법들을 좀 알아봤어요. 사람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하는 수술이지만 저희 강아지, 고양이들은 어떤 치료적인 목적이 훨씬 더 크다. 우리 그 아기들의 행동을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술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